대가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가야고등학교 과학교사 학생안전부장 이혁찬입니다. 고교학 견제가 전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숙명이자 진로 선택 과목 결정 시즌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은 처음 해보는 진로 선택 과목 신청이라 더욱 막막하고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 대가야고등학교는 학생 한 명도 서울치 않는 배움이 즐겁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비전을 추구합니다. 오늘 대가야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언어와 매체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된 과목입니다. 언어는 일단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문법적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일단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보면 문법 문제가 먼저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에 좋은 것은 문법입니다. 문법 현상에 대해서 중심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매체 언어와 매체 메시지 전달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과목이 됩니다. 대학 진학에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을 딱히 크게 구분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본인이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언어와 매체는 문법 현상과 매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쪽의 이론이라든가 지식이 풍부하다면 충분히 선택해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10명이 선택을 하면 그 중에서 4명에서 5명 정도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비율상 표준 편차가 그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가 더 높게 나오는 과목입니다. 일단 언어와 매체는 수능 선택 과목이면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법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혹은 내가 기본 이론이나 지식을 알았을 때 그게 수학적으로 답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선택해 봄직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이 되면 선택하면 됩니다. 과목 선택에서 언어와 매체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문법 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그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 들면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어에서 지금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인데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본인이 잘 이해를 해본 다음에 이 과목을 선택한다면 본인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일단 화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 대화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해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작문 같은 경우에 글쓰기 그러니까 글감을 고르고 글을 쓰고 호조 쓰고 퇴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평가를 해보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화법과 작문은 언어와 매체와 동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지금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그 과목이나 학과들은 많이 없습니다. 두 개 다 수능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능에서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를 펼쳐놓고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문제의 유형을 보면 가장 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화법과 작문은 이제 다이얼로그 대화 형식의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면서 문제의 유형이 좀 더 익숙하고 그 다음에 쉽다 그러면 이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목 선택에서 일단 이 과목은 10명이 신청을 하면 한 6명에서 7명 정도, 적게 본다면 최소 5명 이상을 선택하는 국어 쪽에서는 언어와 매체와 비교했을 때 이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이것을 수능을 가져간다면 이건 표준 편차는 언어와 매체보다는 표준 편차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어느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어느 것이 학습을 할 때 더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보통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이 이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심화 국어는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는 있습니다. 국어 과목에 대해서 심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인데 이거는 문학과 비문학이 섞여 있기도 하고 3학년에서 좀 더 이제 교양 과목으로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문과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심화 국어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안 하든 이제 본인한테 어떤 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목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국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문학이나 비문학 현상 또는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알아보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수능 과목은 아닙니다. 3학년 2학기에 선택하게 되는데 과목의 이름처럼 국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목 선택에서 고전 읽기와 비교해서 과목 이름에서 본인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2학기 진로 선택 과목이니 편하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전 읽기는 말 그대로 고전 작품을 읽는 과목입니다. 딱히 어떤 특정 교재라든가 교과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전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같이 읽어보고 의논을 하고 그다음 읽은 내용을 서로 나누고 그런 수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 고전 읽기가 됩니다. 고전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고전 소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전으로 전해지는 어떤 수필류 또는 국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고전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과목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고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서 같이 의논할 의향이 있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이 과목은 아무래도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 그냥 이제 고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면서 탐구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니 3학년 2학기에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심화 국어와 고전 읽기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본인이 마음이 가는 것을 선택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과목은 수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어가 그렇듯이 이제 보통 기본 소양,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내가 국어 수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고전 과목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관심이 있다 한다면 선택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2학기에 있는 선택 과목이다 보니 이제 심화 국어와 고전 읽기 중에서 본인이 좀 더 관심이 가는 쪽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2학기에 선택되는 과목이다 보니 본인이 이제 진로를 생각하는 방향에서 좀 더 어울리는 그리고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학년 수학을 전담하고 있는 장문익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인 미적분은 수학 1 그리고 수학 2를 이수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여 분석하는 학문인 미적분학을 수학 2에 이어서 심화 학습합니다. 자연과학, 공학, 의학 분야와 함께 경영이나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 활용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학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도 심화 과목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수열에 극한 미분법, 적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일반 선택 과목이므로 석차 등급이 나오며 5단계의 성취도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함수, 그래프에 강한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관련된 학과로는 공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학과 전체로 진학할 수 있고 관련 직업으로는 경제학자, 기계공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수학은 수학 1을 이수한 후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은 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나 환율, 세금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수열의 개념을 활용한 원리합계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입니다. 부등식의 영역에 최대 최소를 배울 수 있는 과목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경제 지표를 표현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으며 미분이 경제학에 어떻게 쓰이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는 미분은 다항함수의 미분으로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운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교과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학, 생활경제, 수열과 금융,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경영, 경제 및 상경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이수하길 권하는 과목입니다. 또한 경제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3단계의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끝으로 관련 학과로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수학과, 경제 관련 과들에 진학을 할 수 있고 관련 직업으로는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은행원,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경제수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하는 공통과목인 수학의 좌표 평면,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2차 곡선, 그리고 평면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 관하여 학습합니다. 기하학적 관점에서 심화된 수학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차 곡선의 성질을 활용한 대표적인 장치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위성 안테나나 자동차의 전조등, 망원경 등이 있고, 벡터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나 속도 등 그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표기해야 의미가 있는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간 도형의 개념은 건축 설계 및 기계 제작, 견고해야 하지만 가벼워야 하는 비행기 제작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학, 물리, 지구과학, 천문, 그리고 건축, 기계, 항공 등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과목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3단계의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도형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상 기하 과목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 과목은 수학 과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기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수학 과제를 선정해서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참고로 교과서가 없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윤리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이전에 학습한 수학 내용을 더 깊이 탐구하거나 다른 교과와 수학을 융합한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 주도 탐구 활동을 실시하고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발표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는 경제학, 경영학, 공학, 자연과학, 의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및 체육 분야를 탐구하는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학과제 탐구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3단계의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또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서 수업 중 탐구하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특기할 만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한 특징이 있는 과목입니다. 이상 수학 과제 탐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얼굴을 인식해 카메라에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주고 인터넷 검색에서 사용자에 따라 자동으로 추천 검색어를 띄워주는 등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 소양을 제공하는 과목으로 정보 교과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엄연히 수학 과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수학, 자료의 표현, 분류와 예측, 최적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3단계의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끝으로 인공지능 수학은 1학년에 수학을 학습하면 언제든 선택 가능한 과목으로 AI, 디지털, 빅데이터 등 첨단 학과, 컴퓨터 공학 및 컴퓨터 과학 관련 학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수를 권장드리는 과목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대가야고등학교 3학년 진학부장을 맡고 있는 서인환 선생님이야. 영어 독해와 장문이라는 책은 교과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해하고 장문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책인데 6개의 다른 단원에서 일단 처음에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 시작과 확장된 독해 활동, 그 독해 활동 주제에 맞는 확장 글쓰기 하는 그런 과목이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1, 2학년 때 배웠던 영어 1, 영어 2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과목은 그냥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할 것이고 수능과 연관성이 가장 깊다고 할 수 있지. 3학년에서 너희가 선택하는 과목, 영어 관련 과목 중에서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과목이고 필수 과목이다 보니 너희가 그냥 다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등급이 지금 내년까지 9등급이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당연히 수능 과목이고 영어라는 교과는 모든 교과서가 수능에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독해 영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관련된 지문 독해 활동 포함해서 우리가 독해도 간접 글쓰기 독해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약문이나 빈칸문이나 문장 순서 관련된 것 같은 거는 간접 쓰기 역량을 테스트하는 건데 거기에 활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역량을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3학년 때 올라오면은 부교재를 우리가 쓰는 EBS 수능 영어 영역 영어 독해 연습 같은 것들을 주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국한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부교재를 활용해서 독해 역량을 키우고 간접 글쓰기 역량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행평가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듯이 당연히 우리가 통번역하기, 독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하기 활동이 있고 또 쌤이 주로 하는 게 글쓰기 활동을 하는데 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감상문 보고서 작성하기 같은 그런 글쓰기 활동 수능과 연계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과목 선택할 때 고려했으면 좋은 내용 보다는 그냥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될 건데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전교생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할 때 3학년이 됐을 때는 1, 2학년 때 그런 내신 유형의 시험 준비를 하면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모의고사 평상시에 준비를 하면서 기초 체력을 조금 다지는 게 이 과목을 수강해서 자신이 원하는 등급을 받기에 좋은 그런 노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로 영어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이 교과서를 먼저 설명을 하면 우리가 21세기에 들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로봇 자동화가 실시되면서 직업 세계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이름처럼 진로 영어는 그 직업 세계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영어 소양을 키우는 과목이고 더불어서 영어권 문화에서 쓰는 그런 영어 활동 이메일 쓰기, 추천서 쓰기 같은 그런 역량을 키우는 활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유망 직종이 어떤 게 될까 또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쇠퇴되는 직종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직장 문화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또 학습하게 되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그다음 영어 독해와 장문 전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계열의 학생들은 영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영어를 필수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호 계열 친구도 대부분의 간호학과가 영어를 필수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영어가 되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공과 계열에는 과중치를 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서 같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소양으로 또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 가장 유리하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당연히 다 필요한데 인문 상경 계열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 듣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대비 전략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까 영어 독해 작문보다는 수능과 연계성이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쓰기, 뭐 목적 추론하기, 신경 정도 관련된 그 우리가 짝수 페이지, 2페이지에 나오는 그 쉬운 문제 정도가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능 독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부교재인 영어 수능 특강 정도를 학습하는 데 할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수행평가와 다른 영역에서 이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따로 수업을 편제해서 하는 편이고 대표적인 게 이메일 쓰기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존경하는 인물, 직업인 가상 인터뷰하는 글쓰기, 인터뷰하기 그런 류의 활동을 하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내용은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영어권 문화와 영미 문학 읽기를 선택하는데 어문 계열로 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문화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로 영어는 상경 계열 친구들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인문 중에서도 사회, 과학 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학습에서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학습 방법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수능이 가장 중요한 친구들은 수능 점수를 내는데 도달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문법 위주의 수업을 하는데 영어 단어 기초를 쌓지 않고 공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80% 이상 사실 단어 기초 학습을 하는데 좀 싫어하죠. 사실 암기이기 때문에 할애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3월달 정도 입학했을 때는 고교 수준의 단어를 다 끝낸 상태에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 선생님이 바라는 그 수능 영어에서 원하는 수준의 등급을 다 맞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화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학습법을 듣고 가면 훨씬 좋을 겁니다. 네, 저는 3학년 영어권 문화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교감 직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권 문화와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문화 과목은 영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문화권에서의 일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A, B, C 3단계 성취도 평가로 부담이 적은 과목입니다. 영어권 문화는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지역이나 문화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유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항공 서비스나 관광 통역 관련 학과를 희망하지 않아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세계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문계열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좋은 과목이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보다는 일상생활, 즉 교육, 문화, 생활 중심의 소재가 많아서 주제가 친숙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영어 역량을 보여주기 좋은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의 경우 상경 계열의 학생은 직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슈퍼히어로의 경우 미국의 히어로를 강조하는 문화적, 사회적, 미디어적 의미를 다뤄볼 수 있으므로 사회 미디어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미문학 읽기는 진로 선택 과목군에서 가장 어려운 심화 과목에 속합니다. 교과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소설, 시, 희곡 등 영어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상상력, 창의력을 바탕으로 독서 능력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입니다. 영미문학 읽기는 다른 선택 과목보다 어휘수가 많고 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문학에 관심이 많고 영어를 심화해서 학습해 보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능력을 심화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자 하는 인문 관련 모든 전공에 도움이 됩니다. 수시 전형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고3의 경우에는 교과서 없이 내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선택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영문 독서를 꾸준히 해 영미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자신 있는 학생이나 영어 독해 능력을 더 키우고 싶은 학생이 주로 선택을 하면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가고등학교 윤리 담당 교사 이지연입니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쟁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및 실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중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또 추론 능력을 발달시키고 실제 삶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와 품성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활과 윤리를 이수하게 되면 이 생활과 윤리의 내용 영역 자체가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생명윤리, 그리고 사회윤리, 과학윤리, 문화윤리, 평화, 공존의 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으로 전공을 할 경우에는 윤리교육학과, 철학과, 사회과, 정치, 외교과 등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전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료 및 과학 분야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과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